자,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수업 피로도도 많이 좀 쌓여가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이번 상강은 좀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도 좀 부담 없이 간단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3장에서 우리가 역사적 기록으로서 세무조표상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자산과 부채를 왜 회계연도 말에 가서 다시 또 평가를 한번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왜 평가 기준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자산 부채 취득 시점의 상황과 또 기말, 회계연도 말인 기말의 결산 시점의 상황이 다시 말하면 자산과 부채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동될 수 있는 것을 왜 또 교재 53페이지에 개념체계의 구성과 재무보고 목적을 보면 그림 2-2에 재무보고와 개념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보면은 재무보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재무제표를 통한 의사결정에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재무보고의 기본적인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재무보고는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이라는 근본적 질적 특성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게 근본적 질적 특성을 보다 더 충실히 해주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중에 변동사항이 있는 창부가치와 실질가치의 재평가 작업을 통해서 우리 정부 이용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산 부채에 관한 그런 재평가를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요, 우리가 교재 72페이지 보면은 그러면 자산 부채 평가 기준의 분류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아까 중에 네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 취득한 금액 그대로 평가하는 방법, 또 비슷한 자산을 기말 실질에 취득하는 경우에 지불해야 될 금액, 현행 원가, 그걸 구입하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가 하는 현행 원가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 또 세 번째는 우리 자산을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판매되면 우리가 얼마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순실현 가치, 순실현 가능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때로는 자산의 임대를 통해서 미래의 현금 흐름, 다시 말하면 우리 기업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시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로 나눌 수가 있고, 이 공정가치는 현행 판매 가격, 그리고 현행 원가, 현재 가치 등으로 또 이렇게 평가 기준을 삼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공정가치는 무엇인가? 공정가치, 페어밸류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바로 마켓 밸류다. 시장 가치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을 공정가치로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은 KIFRS,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그러면 KIFRS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본적으로 KIFRS는요, 취득원가 그대로 평가하는 방법도 인정을 하고, 또 회계연도 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방법도 모두 허용합니다. 그런데 취득 당시의 원가가 결산 시점, 회계연도 말에 공정가치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실제 회계연도 말에 실제 가치와는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를 일단 장부에 기록하고 평가를 하였다가 이후 연말 회계연도 말에 공정가치의 변동이 있으면 추가적인 조정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KIFRS에서는 우선은 우리 앞에서 봤던 재무보고의 개념체계에서 우선은 근본적 질적 특성,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선이냐라고 하면요, 우선은 KIFRS에서는 목적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 적합한 정보를 식별해서 그 정보가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차선에 또 목적 적합한 정보를 식별해 가지고 다시 그 정보에 대한 표현 충실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반복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나 부채의 평가 방법과 관련해서도 우리 KIFRS에서는 목적 적합성이 높은 공정가치로 평가를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이제 유형자산의 재평가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교재를 보면요, 현행 판매 가격에 의해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또 현행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방법, 또 현재 가치를 기준해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역사적 기록, 취득 원가 그대로 평가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예가 우리 교재 47페이지 보면요, 47페이지 보면 예제 2-2 측정 속성에 대한 이해라고 해서 오션 주식회사의 어떤 채굴 장비라는 유형자산에 대한 그러한 측정 방법에 대한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풀이가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에 걸쳐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가치가 무엇이구나, 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기준도 현행 판매 가격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현행 원가로 기준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현재 가치로 평가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보다 쉽게 또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상강은요, 교재 진도는 우선 한 여기까지, 오늘 했던 부분 교재 77페이지까지만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공휴일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상황인지라 부득이하게 수업을 계속 진행하라고 하네요. 때문에 다음 주 수업은 교재 77페이지 현재 가치 기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부담이 가더라도 오늘까지 수업했던 부분을 쭉 한번 정리해 보시고 예습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재 가치 기법에 들어가게 되면요, 미래가치도 나오게 되고 좀 연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때문에 연습도 조금 해보시면 훨씬 다음 수업에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비가 온 뒤에는 땅이 더욱 굳어진다는 말도 있고, 또 먹구름 넘어도 태양은 비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힘들어도 서로 의지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파이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포트 6주차 리포트는요, 용어 해설, 우리가 1강 시작 때 우리가 예를 들었던 PER과 PBR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했던 부분 플러스 알파 해서 좀 여러분들 거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리포트는 간단하게 이 두 가지 용어 해설 했던 거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살펴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 조심하고 또 방심하지 맙시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모두 화이팅 하도록 합니다. 화이팅!